대만 자이시에서 태어난 라이프는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던 부모의 애환이 담긴 아들이었습니다. 1959년 8월 13일에 태어난 라이프의 아버지는 아들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올레자와 복복자, 복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라이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상가구역을 정해놓고 관리비, 보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조직폭력배들의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고, 만약 그들에게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가게 앞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도 해야 하고 자녀들도 키워야 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호비를 줘서라도 가족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을 선택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들의 보호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보호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아니, 언제까지 보호비를 올릴 건가? 받아가도 적당히 받아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자식이 그런데 이거 받았더니 아주 기어오르려고 하네. 야, 고개 똑바로 들어봐. 너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어? 그럼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지, 자식아. 참지 못한 아버지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밀쳤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쓰러지자 그 옆에 있던 조직원들이 아버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분을 참지 못한 한 조직원이 준비해간 칼을 꺼내 아버지의 복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남편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가게 바닥은 피로 흥건했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넌 또 뭐야, 이씨. 잠시 후 어머니도 그들이 휘두른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로 시신을 밀쳐보던 그들이 달아나려던 순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라이프가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가 봤습니다. 라이프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조직폭력배들은 이미 도망치고 난 후였고, 한순간에 부모를 잃게 된 라이프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살해한 조직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사회인으로 인생을 시작한 라이프는 시내 소세지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시장통 소세지 가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손님은 잔뜩 짜증이 난 말투로, 야! 이래 훈련의 그 맛을 달라고 했지. 뭐 이게? 네? 직원이 실수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다 찍어. 내가 주문한 소세지는 언제 나오냐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다고 가판대를 부수면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근데 너는 뭔데 아까부터 자꾸 걸리적거리냐? 라이프는 갑자기 사장에게 폭행을 가하는 손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손님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사장을 구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순간 라이프는 이전에 부모가 조직폭력배들에게 살해당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라이프는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던 칼을 들고 손님에게 달려들어 그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손님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자 라이프는 두 손을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장이, 그래요. 경찰이 오기 전에 어서 도망쳐. 이대로 있다가는 잡힌다고. 네. 1986년 11월 8일
난생 처음 사람을 살해하게 된 라이프는 주방에 있던 소지품만 챙겨 도주했습니다. 우연히 천롱콩이라는 조직폭력배의 부하 직원을 살해한 라이프는 피를 본 그날 이후 성격이 급속도로 나빠져 아주 난폭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후 라이프는 장화지방법원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던 라이프는 더욱 과감한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2월 28일 훔친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서 자꾸만 돈을 잃자 그곳 지배인을 총으로 쏴 살해한 후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빼앗아 달아났는데 라이프는 이때 강도짓을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라이프와 일당은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빼앗기로 했습니다. 1987년 4월 4일 라이프 일당은 장화인 루진강에서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빼앗았고 그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일당은 강도짓으로 번 돈을 가지고 가라오케에 가기로 했는데 야, 이거 룸사로 끝내주라. 야, 그럼 오늘 빌리 끊길 때까지 먹어도 된다 이거야? 에? 야, 진짜라니까. 그렇지 라이프. 그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진탕 한번 놀아보자! 룸 안에서 한참 동안 술을 마시던 홍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잉환이 어디 간다? 야, 이거 학원 주긴 갔다 올 테니까 다음 노래는 내 거니까 끊지만 기다려야 한다. 에이, 알았어. 빨리 갔다 와. 비틀거리며 술집 복도를 걸어가던 홍이는 뭐야? 당신 뭐야? 사스,你看什么？喝醉了？你怎么不回家呢？哎，아이씨, 그러다 이 자식이 어디다 두고 좀 기끌이야. 야, 정신증을 마셔. 술에 취한 홍이는 조직폭력배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다 일당이 있는 방으로 도망쳤는데 그때 피를 흘리고 있는 홍이를 보고 있던 라이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소파 위에 벗어두었던 점퍼 속의 권총을 꺼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놈이야! 라이프는 그 자리에서 동료를 구타한 조직폭력배 마오종정과 거징롱, 환거루를 총을 쏴 살해했고 나머지 조폭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9월 8일 동왕주점에서 총격으로 구역 조폭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직폭력배들은 라이프와 일당을 살해하기 위해 집합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프 일당은 곧바로 현장을 떠나 멀리 도주했고 조폭들은 라이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사망자가 3명이나 나오자 경찰은 전국에 라이프 일당 수배령을 내렸고 그들은 외진 여관에 숨어 지내다 검거되었습니다. 1987년 12월 19일 도망다니다 검거된 라이프는 무슨 영문이었는지 폭행 혐의로 징역 50일만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 뒤로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을 살해하며 대만 조직 세계를 평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988년 8월 25일 라이프 일당은 대만의 유명 카지노 금고에 현금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다니까 금고 안에 현금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한 번에 털어야 한다고. 경빈아, 누가 달려들면 어떡해? 죽여야지.
어떡하긴 어떡해. 정신 똑바로 차려. 자, 들어간다. 그들은 카지노 뒷문으로 들어가 금고를 털기로 했습니다. 9월 30일 오후. 검정마, 너 나가고 너는 금고 안에 있는 돈 다 가방에 담고. 너 일어나봐. 책상에서 떨어져. 목숨을 살려주세요. 총성이 들리자 사무실 안쪽에서 윈조파 두목이 문을 열고 나오며 뭐야 너희들. 그때 도박장을 경계하고 있던 라이프가 뭐긴 뭐야 이 자식아. 라이프 일당이 카지노 금고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가자 대만 최초로 대낮에 카지노를 털어갔다는 소문이 퍼졌고 라이프 일당에게 흑수라는 조직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 타 조직의 두목을 살해한 라이프 일당은 두목이라고 해봐야 총 앞에선 일반 조직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 3월 그들은 더욱 과감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기관총을 구매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자이시 조직폭력배 소굴에 들어가 6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히며 대만 10대 조직 두목 중 하나인 구이젠조우를 인질로 끌고 가 8천만 위안을 받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라이프는 그 뒤로도 수많은 조직폭력배와 두목들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타이중시 조직두목 웨이진중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1989년 6월 8일 오전 토이공 호텔 레스토랑에 웨이진웅을 포함한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두목이라는 두목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때 에이, 이게 라이프인가 뭔가 하는 돌만 말이야. 자네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한순간에 가는 수가 있어. 어디 족보도 없는 놈이 우리 구역에 와서 가지런하 털고 말이야. 여기가 니도 우리 털어도 되는 줄 아는 거냐? 에이, 그러게 말이야. 빨리 처리하든지 해야지. 또 말이야. 그때 차이진퉁이 테이블 위에 돈다발을 집어던지며 에이, 이런 가지고 부하들 내고 술집 갔어. 술이나 한잔하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나 짓지 그래. 농사 좋은 생각이네. 그래, 어디 할 말들은 다 하셨나? 그런데 이런 버릇없는 놈이 어째서 어른한테. 내가 버릇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모르겠으니까 이거나 두시고 조용히 관 속에나 들어가시오. 라이프는 조직 두목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차이진퉁과 마롱쯔, 두천, 징화들을 총을 쏴 살해해버렸습니다. 라이프는 1989년 6월까지 총 26명의 조직폭력배 두목과 부두목을 살해했으며 2년 만에 대만 흑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1989년 7월 라이프는 행동대장 즈주창에게 주말에 여자친구와 클럽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표를 구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클럽 지배인은 라이프의 부탁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즈주창은 표를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장놈이 그런 거야? 지배인놈이 그런 거야? 사장이 지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 자식 어디 있어? 클럽 사무실에 있지 말입니다. 라이프는 그대로 클럽 문을 박차고 들어가 사장실에 있는 클럽 사장 장위아오를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10월 4일 라이프는 최근에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한 주주창이 말도 듣지 않고 총기도 한 자루씩 사라지며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아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님? 차 시동 좀 걸어라.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형님? 장화연 마을 안쪽에 있는 수수밭 있지? 거기로 가자. 이 시간에 거기로 말입니까? 가라면 갈 것이지. 너 몇 년 사이에 말이 참 많아졌구나. 전에는 시키면 그냥 그대로 했는데 말이야. 아닙니다, 형님. 차가 출발하고 옥수수밭에 멈춰 서자 지청아, 이 산책이나 좀 하자. 너하고 같이 지낸 지가 한 7년 정도 됐나? 그렇지 말입니다, 형님. 너도 그때는 참 좋았는데 말이야. 지금도 변함이 없지 말입니다, 형님. 아니야. 지금은 너무 변했어. 그동안 내가 빼간 권총만 몇 자루냐? 왜? 신규 조직이라도 하나 만들 거냐고? 아닙니다, 형님. 의심돼요. 왜? 형 제거하고 조직을 먹으려고 그런 거냐? 누가 모를 줄 알았어? 더러운 자식. 라이프는 단기간에 조직이 급성장하면서 자신도 언제 누구에게 두목자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수년 동안 같이 범행에 가담했던 조직원들을 하나둘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2월 초 타이중경찰청은 최근 2년간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사회가 불안전하자 조직폭력배 검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후 라이프의 조직원 황겐왕과 검은개를 검거하고 그들을 취조해 타이중시 여관에 숨어있던 황용위를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라이프는 1990년 10월 29일 주식투자회사 사장 라이빙우 59세를 납치해 그의 가족에게 남편의 목값으로 3천만 대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을 살해하겠다며 남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잘라 아내에게 보내주며 몸값을 받아냈습니다. 돈을 받은 라이프는 라이빙우를 풀어주었고 그의 아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1990년 11월 16일 오후 경찰은 타이중시 원산로 호텔에 숨어있던 공범 천민과 라이프를 검거했습니다. 1991년 5월 20일 오전 4시 거친 황소라는 별명을 가진 황영호는 타이중시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고 조직폭력배 27명을 살해한 라이프는 1991년 7월 25일에 타이중시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이프는 사형 전 법원에 편지를 써 죽기 전에 여자친구와 옥중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부탁했고 대만 법원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라이프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 교도소에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길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